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학습을 함께하고 있는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8강 차트 생성 및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본교재 77페이지 챕터 13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목차로는 차트 작성, 차트 종류, 차트의 편집, 목차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다시피 필기와 실기 모두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므로 여러분 꼼꼼하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차트의 작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엑셀에서 만드는 차트가 과연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 하나하나 뜯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같이 갑니다. 자, 여러분 1번은 지금 차트의 제목입니다. 차트의 제목 성적 처리라고 적혀져 있죠. 차트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차트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생성된 더하기 키를 누르면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차트 제목뿐 아니라 축 제목까지 전부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큰 틀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차트 영역은 뭐냐면 차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차트 전체. 이해 가시죠? 지우고. 자, 차트 영역은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한 거며 차트 영역의 서식을 사용하여 모든 구성 요소의 서식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차트 영역을 클릭해 놓고 글꼴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굴림으로 바꾸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표라든가 축에 있는 글꼴까지 모두 굴림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림 영역 보겠습니다. X축과 Y축. 여러분 X축 뭐죠? X축, Y축. 가로가 X, 세로가 Y죠. 그림 영역 서식을 사용하여 무늬, 테두리, 스타일, 색 두께를 설정할 수 있고 영역 표시 및 채우기 효과를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림 영역은 뭐냐면 실제로 막대와 눈금선이 존재하는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럼 그림 영역은 차트 영역 안에 포함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다음으로 범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례. 차트로 나타낼 값을 가진 항목을 의미합니다. 막대나 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각 항목별 계열마다 서로 다른 색이나 무늬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범례에 있는 항목은 데이터 계열의 항목과 일치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표현하는 차트로는 원형 차트가 있다. 별표. 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항목 축은 좀 지울게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과경일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자 가로에 적혀져 있는 항목들. 자, 여러분 값이 숫자이죠. 저렇게 문자로 이루어진 건 우리가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가로 항목 축. 자, 세로는 100, 80, 60, 40, 20, 10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로값 축이다. 자, 가로 항목 축 제목 성명. 가로 항목 밑에 있으면 가로 항목 축 제목입니다. 세로값 축 옆에 있으면 세로값 축 제목이다. 이해 가시죠? 자, 눈금선은 뭐다?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 선들이 눈금선이고 좀 지울게요, 여러분. 자, 데이터 레이블은 뭐냐면 데이터 계열에 우리가 이 막대 하나하나를 계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계열의 값이나 항목을 이름표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 수치나 실제 이름을
표현의 중개보다 데이터 레이블이다. 자, 다음 법내 표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표에 해당하는 데이터표에 해당 법내에 해당하는 법내 표지. 자, 여러분 얘는 데이터표예요. 데이터표 안에 법내 표지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는 실기에도 나오고 필기에도 나온다. 거듭 얘기했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리 본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차트의 특징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의 특징은 무엇이다?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없이는 차트를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자, 막대나 선, 도형, 그림들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데이터의 상호관계나 경향 또는 추세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선, 도형, 그림을 사용했다. 차트는 1번 2차원 차트와 2번 3차원 차트로 구분을 하는데요. 2차원 차트는 특징 반드시 외웁니다. 원근감, 상하회전, 좌우회전 등을 표시할 수 없고 3차원 차트의 특징, 추세선 추가가 불가능하다. 자, 2차원 차트는 추세선 추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2차원 차트의 특징, 3차원 차트의 특징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차트는 현재 통합문서에 있는 워크시트에 작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차트 시트를 생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차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줄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나와 있죠. 데이터 범위를 선택한 다음 삽입 차트 그룹에서 차트를 선택해 차트를 작성한다. 되어져 있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되지 않은 범위의 데이터로 차트를 작성하려면 컨트롤을 누르고 범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는 셀을 클릭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컨트롤이 필요하다. 됐나요? 자, 다음 차트를 작성할 데이터를 시트에 입력하지 않고 빈 차트를 삽입한 후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직접 모든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데이터 없이는 차트를 생성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다르게 말을 하면 어쨌거나 데이터를 입력하든 기존에 있는 거를 내가 드래그만 해서 차트를 생성하는 같은 거예요. 여튼 데이터를 토대로 차트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원본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다. 숨겨진 셀은 차트에 표시되지 않고 별표.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즉 우리가 처음에 참고를 했던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여러분. 따로 내가 또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음, 자,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면 차트 계열 삭제되지만 차트에서 삭제를 하면 차트에서 데이터를 지운다고 한들 원본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나요? 자, 여러분 앞뒤 말을 바꿔서 많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로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차트의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사용하여 혼합형 차트도 만들 수 있다. 자, 원통으로 생긴 차트, 원뿔 모양의 차트, 피라미드형 차트 세 가지는 원통, 원뿔, 피라미드형 차트는 2차원 차트 모양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가능하다? 3차원 차트로만 차트 생성이 가능하다. 됐나요? 자, 지금 오른쪽에서 내용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지 않은 내용은 여러분들 반드시
혼자서라도 읽어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분산형 차트, 도넛형 차트, 주식형 차트 세 가지는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됐나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 정리를 할게요. 2차원 차트. 할 수 없는 거. 세 가지죠. 원통, 원뿔, 마지막 피라미드. 여러분 줄로 적혀져 있는 문장으로 적혀져 있는 거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3차원 차트로 할 수 없는 거 세 가지. 분산형, 도넛형, 마지막 주식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암기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차트 삽입 방법까지 봤으니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차트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위주로 제가 추려서 이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로 막대형 차트 봅니다. 세로 막대형은 막대가 세로로 세워져 있어서 세로 막대형입니다. 일정 기간의 데이터 변화를 보여주고 각 항목들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가로 막대형 차트는 막대가 가로로 뉘어져 있어서 가로 막대형이다. 개별 항목들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세로 막대형은 변화가 포인트, 개별 항목은, 가로 막대형은 비교가 포인트죠. 자, 꺾은 선형 가겠습니다. 선이 꺾여 있는 흐름으로 이제 차트가 이루어져 있는 게 꺾은 선형인데요. 일정한 기간의 데이터 추세를 볼 때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계열 하나가 하나의 선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꺾은 선형에서 일반 그냥 선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각 선의 끝부분마다 이렇게 네모 모양 혹은 동그라미 모양 혹은 다이아몬드 모양 등등 표식이 있으면 얘는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스프레드시트 실무죠. 실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원형 차트 봅니다. 데이터 계열을 구성하는 항목을 항목 합계에 대한 크기 비율로 표시를 하며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축이 없습니다. 원형 차트는 축이 없어요, 여러분. 분산형 차트 갑니다. 여러 데이터 계열 값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자, 여러분 일단 차트 모양은 지울게요. 왜냐면 차트 종류는 필기에서 각 차트가 어디에 활용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용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숫자 그룹을 X, 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그림을 표시하고요. 주로 과학 데이터의 별표. 활용이 어디에 된다? 과학 데이터에 된다. 자, 영역형 봅니다. 영역형은 말 그대로 이거는 하나 그려볼게요. 차트에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이 영역형 차트입니다. 또한 도넛형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차트를 개선해서 다중계열을 가질 수 있으며 중요합니다. 3차원 차트로는 작성이 안 된다. 뭐가? 도넛형 차트가. 우리 아까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는 세 가지 외웠지만 도넛형 차트도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형 차트 갑니다. 모두 선으로 연결된다. 표면형 차트는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유용한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거품형 차트는 값 3개의 집합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차트 유형이며 거품형 차트는
보통 데이터를 정렬하려면 x값을 한 열이나 행에 놓은 후 x값과 대응하는 y값을 거품 크기로 인접한 행이나 열에 입력하는 방식인데 거품형 차트는 눈으로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주식형 차트, 고가, 저가, 종가.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시나요? 저는 안 하는데 여튼 그 주식 실제로 주식에서 볼 수 있는 차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혼합형 차트는 2차원 차트에서만 혼합할 수 있다. 별표. 여러분 아무 차트나 다 혼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차원에서만 할 수 있다. 자, 주식형, 거품형, 표면형, 원통형, 원뿔형, 피라미드형은 불가능. 별표. 여러분 혼합형 차트가 생성될 수 없는 거, 종류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뭐 했죠? 2차원 차트로 만들 수 없는 거, 3차원 차트로 만들 수 없는 거, 마지막 혼합형 차트로 만들 수 없는 거. 세 가지는 딱 정리를 해서 하나의 표로 암기하시면 공부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 종류에서 여러분 보지 않은 것도 있어요. 트리맵이라든가 썬버스트, 히스토그램, 상자, 수렴, 폭포 차트, 콤보 차트 안 봤습니다. 그거는 자주 출제가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안 본 거기도 하지만 실기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대신 눈으로는 보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79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입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의 종류, 데이터, 레이아웃, 차트 스타일, 위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차트 디자인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종류 그룹에는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를 생성했는데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싶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차트 종류를 아예 바꿀 수 있다. 서식 파일로 저장 봅니다. 차트를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요. 데이터 그룹에서는 행렬 전환이라고 해서 XY축을 뒤집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렬 전환은 어디에 있다? 데이터 그룹에 있다. 데이터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트에 들어간 데이터 범위, 행렬 전환, 범례 항목, 계열, 그리고 가로, 축 레이블, 숨겨진 빈 셀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데이터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 외우면 여러분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를 선택해서 차트 안의 데이터를 전부 다 바꿀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차트 레이아웃 그룹 보겠습니다. 차트의 전체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고요. 차트 스타일의 그룹, 차트의 전체 표시 스타일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 그룹의 차트 이동, 차트를 넣을 위치를 새 시트나 워크시트에 삽입. 자,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시트에다가 삽입할 수도 있고 아예 별개로 차트 시트를 생성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 시트에는 셀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차트만 존재합니다. 자, 다음 차트의 편집 봅니다. 차트를 클릭하고 구성하는 요소들을 클릭해서 특정 요소만 선택해서 편집할 수 있고요.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또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 할 수 있다. 차트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차트를 크게 작게 조절할 수 있다. 다음 데이터 계열을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원본 데이터는 아까 했죠. 삭제되지 않습니다. 차트 안에서 데이터를 지운다고 해도 원본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자,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건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거나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해서 변경할 수도 있지만
특정한 계열,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선택한 데이터 계열만 변경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계열에 따라서 차트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자, 한 번에 차트를 전체 변경할 수도 있지만 특정 계열만 변경도 가능하다. 원본 데이터 범위 변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중축 차트는 생략할게요. 자, 시험에 또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거나 차트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추가할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하면 복사한 다음 차트를 선택하여 차트 영역 위에서 붙여넣기도 한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 중요한 게 원본 데이터 범위 변경을 어디서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또한 기존에 차트에 있던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새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차트를 생성되어 있는 거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처음에 생성되어져 있다고 해도 그걸 전부 다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떨어져 있는 셀을 클릭하는 건 컨트롤이라고 했죠. 근데 붙어 있는, 즉 이어서 있는 데이터를 집어 넣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해요. 드래그를 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범위를 드래그하면 차트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차트 이동 봅니다. 차트를 클릭한 후 차트 도구, 디자인, 위치, 차트 이동을 실행할 수 있고요. 설정한 워크시트로 이동뿐 아니라 새 시트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시트는 뭐다? 차트 시트이다.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차트 이동은 분명히 옮길 수 있다고 했죠. 다른 시트로도 옮길 수 있고 그거는 선택하기 따라 달려 있는데 아예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차트를 가지고 새로운 시트, 차트 시트를 생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트 시트 안에는 오로지 뭐만 존재한다? 차트만 존재한다. 됐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여러분. 추세선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클릭한 후 차트 도구, 디자인,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 추세선을 실행합니다. 특정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추세선은 뭐다? 말 그대로 선으로 그린 것으로 예측 문제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여러분 줄 치세요. 희귀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추세선 역시나 20년도 1회차에서도 문제가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 추세선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여러분 책에는 있습니다. 추세선에 사용된 수식을 추세선과 함께 수식을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줄 쳐놓고 별표. 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추세선의 종류예요.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 제곱, 지수 등이 있다.
종류 3개 이상은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월하게 푸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 없는 차트, 별표 5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추세선이 되는 차트, 여기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꺾은 선형, 분산형, 막대형, 영역형, 주식형, 거품형. 가로로 진행되게 외우면 여러분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아까 제가 했던 거 있죠? 추세선 가는 하나 더. 자, 꺾은 선형 다 안 쓸게요. 분산형, 막대형, 영역형, 주식형, 거품형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추세선 X 안 되는 거. 자, 상대적으로 종류가 적네요. 한 개 차이구나. 자, 5개. 3차원, 표면형, 원형, 도넛형, 방사형. 자, 이거는 하나를 외우고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로따로 추세선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거 별개로 외우시라는 얘기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5차 막대는 생략하고 눈으로 보고요.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차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차트는 뭐다? 2번 꺾은 선형입니다. 자, 원형은 축이 없죠, 여러분? 전체에 대한 각 값에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기여도를 표시합니다. 자, 영역형은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 데이터 세트, 변화 추세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하고요. 주로 영역형은 여러분 차지하고 있는 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를 적합한 차트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예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자, 가로 막대형은 세로 막대형이랑 유사한 용도예요. 그쵸?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표면형 차트 나왔네요. 2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한다.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방사형 차트는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로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2번이 오답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꼭 풀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이론 내용을 정리를 하더라도 문제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나와 있지만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로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사용되는 차트는 여러분 뭐래요? 거품형 차트예요. 이해 가시죠? 자, 3번 분산형 차트는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이나 데이터 분석 나왔네요. 정답이죠. 자, 4번 이중축 차트는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데이터 단위가 다른 경우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품형 차트의 세 가지 특징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문제가 바뀌었을 때도 혼란되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차트 생각보다 문제 어렵게 나옵니다, 여러분. 꼭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차트에서는 여러분 구분해서 3차원 차트로 가능한 거, 2차원 차트로 가능한 거, 또한 추세선이 가능한 차트, 불가능한 차트 종류별로 다 나눠서 따로 외우셔야 되고요. 연계지어서 외워야 되는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표로 각자 정리를 해서 외우면 아마 수월하게 암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는 실기에서도 나온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다음 강의는 9강으로 매크로 및 프로그래밍이 될 거고요. 여러분 매크로는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로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기에서도 나와서 양쪽 다 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나 여러분 프로그래밍은 내용 그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차트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내용을 배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시험 문제에서 2문제 이상은 꼭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기를 잘 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8강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대비도 몇 강 남지 않았으니 우리 끝까지 힘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